어두운 밤이었어요.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서 붉은 벽돌 집들 사이로 소녀 하나가 조용히 걸어 나왔지요. 아, 엄마와 싸운 후 집을 나선 거예요. 교복을 입고 커다란 백팩을 맨 그 아이 이름은 김지성이었어요. 얼굴에 불안함과 서운함이 가득했지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참 자신의 집이 아닌 옆집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집은 고풍스러운 2층 양옥집으로 대문 안쪽에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댕동.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쯤 된 중년 남성 김선우가 나타났어요. 편안한 차림으로 지성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지야, 이 밤에 웬일이니? 선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성은 서운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 들어가도 돼요? 아저씨,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선우는 말없이 지성을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글쎄, 왜 집이 아닌 옆집 아저씨를 찾아왔을까요? 두 사람 눈빛에서 단순한 이웃 이상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거실 소파에서 쭈그려 잠들어 있었어요. 얇은 담요를 덮은 모습에서 쓸쓸함이 느껴지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안방문을 바라봤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지성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룻밤이었지요. 지성이 옆집 아저씨 집에서 잠을 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우는 지성을 깨우기 위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지성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지성은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선우는 귀여운 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자, 옳지. 이제 일어나자. 오늘 학교 가면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건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선우는 지성 손에 지폐를 쥐어주려 했지만 지성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됐어요, 아저씨.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갖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용돈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래? 선우는 끝내 지성 손에 쥐어주고서야 안심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지성은 환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 지성을 보는 선우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애틋했지요. 참,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단순한 아저씨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선우가 귀농하며 시작될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선우의 저택. 값비싼 명화와 고가구들이 가득한 공간은 차가운 공기를 품고 있었어요. 선우는 생일인데도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전화로 두 아들 준수와 하준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지금 중요한 계약 때문에요. 저녁 식사는 아무래도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은 이따 비서통에 보낼게요. 매년 반복되는 변명과 형식적인 축하. 선우는 이제 서운함을 느낄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는 두 아들을 최고 환경에서 키웠고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재산을 노리는 은밀한 계산뿐이었지요. 그날 밤 선우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수백억 원 재산과 번영한 사업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룬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겨울 황야처럼 공허했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선우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준수와 하준은 내심 재산 분배 이야기를 기대했지요. 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모든 사업에서 손 떼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 지금까지 내 삶은 너희들만을 위한 거였지만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두 아들은 당황했어요. 걱정은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재산 분배 영향이었지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이 드실수록 큰 병원 근처에 사셔야죠. 시골은 병원도 별로 없고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맞아요, 아버지. 게다가 사업체 다 정리하고 내려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선우는 아들들 속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어요. 아들들 반대가 거세졌지만 선우는 그 말을 뒤로하고 홀로 집을 떠났어요. 그가 향한 곳은 탐욕에서 먼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지요. 도착한 곳은 도시 화려함과 먼 한적한 시골 마을.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이 어우러진 곳. 작은 정원을 품은 아담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온함이 마음을 감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의 짐이 사라졌지요.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바로 지성이었어요. 아저씨 오셨네요. 지성은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선우는 덩달아 미소 지었지요. 그는 지성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마당 연못에 앉아 물고기 밥을 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시에서는 상상 못할 여유로운 일상이었지요. 아저씨, 여기 물 진짜 시원해요. 발 담가보세요. 지성은 물장난치며 물을 튀겼어요. 선우는 장난스럽게 피해 다니며 웃었어요. 얼굴에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지요. 단순한 이웃으로는 너무 다정해 보였어요.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낯선 차가 마당 앞에 멈췄어요. 내린 사람은 준수와 하준이었지요. 아버지의 귀농이 불안해 불쑥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왔습니다.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연락 안 돼서 걱정돼서요. 준수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숨겨둔 걸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지성이 선우 뒤에 숨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준수와 하준은 모르던 지성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 아가씨는 누구예요? 선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해졌어요. 아, 근처 사는 아이다. 가끔 집안일 도와주고 있어. 선우는 지성을 서둘러 돌려보냈어요. 지성아, 이제 그만 가봐. 다음에 와서 도와줘. 지성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어요. 그녀 뒷모습을 보며 준수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가사 도우미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걸 고용할 리 없잖아요. 뭔가 숨기시는 거죠. 아들들은 믿지 않고 경계심을 더 세우며 돌아갔어요. 선우는 홀로 마당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들이 돌아간 후 준수는 납득이 안 갔어요.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 만나 재산 빼돌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준수와 하준은 다시 찾아갔어요. 선우가 자리 비운 사이 집안을 뒤졌어요. 서랍을 열고 침실을 샅샅이. 그러다 하준이 빨래 더미에서 여성 속옷을 발견했어요. 형, 이거 봐. 어제 그 여자 거 아니야? 준수는 화를 내며 봤어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 만나 재산 넘기려 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지요. 며칠 뒤 선우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 아들들은 불안 속에 달려갔어요. 병실에서 선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보호자분들이시죠.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치매 초기 판정받으셨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돌봐야 할 거예요. 의사 말에 준수와 하준은 충격받았어요. 치매는 재앙처럼 느껴졌지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뿐.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준 얼굴에 묘한 미소. 형, 생각해봐. 치매면 기억 사라지면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준수도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정신 온전치 않으면 권한이 넘어올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모든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치매 소식에 슬퍼하기는커녕 행동에 나섰어요. 재산 파악 위해 부동산과 법률사무소 찾아다녔지요. 목표는 정신 잃기 전에 재산명에 돌리는 거. 아버지 부동산 리스트 확인하고 매각 절차 받고 싶습니다. 중개업자는 서류 보며 고개 갸우뚱. 죄송하지만 회장님 명의 부동산은 2달 전 모두 처분됐어요. 네? 무슨 소리? 모든 건물이 회장님께서 이혼하신 사모님께 위자료로 넘겨주셨어요. 서류상 명백합니다. 준수와 하준은 충격. 어머니는 20년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였는데 이혼이라니. 우리 어머니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독수 공방하셨는데 이혼이라니 말 안 돼. 사기 당한 겁니까? 재산 증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노에 차 유진 주소 알아내 찾아갔어요. 머릿속에 사기꾼 생각뿐. 유진 집은 아버지 옆집. 초인종 누르자 문 열리고 익숙한 여성 얼굴. 뒤로 지성이 고개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당신 유진 씨 맞습니까? 우리는 김선우 회장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짓 해서 재산 빼돌린 겁니까? 준수 날카롭게 물었어요. 유진은 당황했지만 차분해졌어요. 이혼하면서 정당하게 재산 분할 받은 겁니다. 서류 확인하세요. 그분이 직접 넘겨주신 거예요. 정당하다고? 8개월 만에 수백억 빼돌리는 게 사기꾼이지. 하준 흥분에 소리쳤어요. 치매 아버지 이용했다고 확신하며 적개심 드러냈지요. 하지만 유진 얼굴에 죄책감 없었어요. 원하는 답 못 얻자 법의 힘 빌리기로. 최고 변호사 고용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내용은 유진이 치매, 선우 판단력 흐리게 해 불법 결혼하고 재산 가로챘다. 정당성 위해 계략 꾸몄어요.
사설 탐정 고용에 의사 매수, 허위 기록 만들었지요. 기록에 유진 만나기 전부터 치매 증세 있었다고. 법정 공기 무겁고 차가웠어요. 준수와 하준 원고석에서 결이 찬 표정. 유진 피고석에서 침착하지만 억울함 서려 있었어요. 준수 측 변호사 조작 기록 제시하며 공격. 피고 유진은 정신 불안정했던 회장에게 접근해 재산 빼앗기 위해 결혼. 계획된 범죄. 하지만 유진 측 변호사 반박. 원고 주장 허위. 회장님 재산 분할 당시 건강검진 통해 이상 없음 진단. 온전한 정신결정 증명. 논리 대결 치열했어요. 준수와 하준 승리 확신했지만 유진 침착함에 불안. 재판 절정 순간 방청석에서 남자 일어섰어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선우입니다. 치매 진단받았던 선우였어요. 준수와 하준 눈의심.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변호사 당황했지만 재판부 허락. 선우 증언대 올랐어요. 제가 정말 치매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의사 당황해 말 못했어요. 선우 아들들 보며 너희가 치매 진단서 위에 의사 매수한 사실 알아. 법정 술렁. 선우 예상 깨고 고백. 나는 치매 안 걸렸습니다. 지난 몇 달 행동 모두 연기. 재산놀이는 아들들 속셈 알았기에 지켜봤어요. 법정 조용. 준수 하준 얼굴 창백. 자신들이 속였다 생각했지만 아버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어요. 탐욕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건강 걱정 척했지만 눈에 재산만 보였지. 그래서 포기하고 시골 떠났고 뒤쫓았어. 치매 조작하고 유진 고소 과정 지켜봤어. 이제 알겠어. 가족 아닌 돈만 필요했던 본심. 증언은 충격. 왜 모든 일 버렸는지 소중한 게 뭔지 말하고 있었어요. 재판 방향 바뀌었지요. 충격 고백 후 법정 침묵. 선우 담담이 20년 전부터 이야기 풀었어요. 두 아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오랜 시간 홀로 지냈어. 아들들 키우느라 제 생각 못했지. 하지만 공허함 커졌어. 우연히 유진 만났어. 선우 눈빛 아련. 유진은 재산 배경 관심 없었어. 외로움 이해하고 보듬어줬어.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아들들 반대 두려웠어. 재산만 원하니까. 그래서 비밀하기로. 시간 흘러 유진 지성 낳았어. 아들들 몰래 두 집 살림. 한 집에선 냉정 아버지, 다른 집에선 따뜻한 남편 아버지. 고통이었지만 행복이었어. 내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 되고 싶었어. 목소리 떨렸어요. 지성 태어난 후 숨김없는 아버지 다짐. 하지만 아들들 탐욕새. 만나는 여자 사기꾼 몰아 재산 방해. 죽은 후 유산 싸움 원치 않아. 혼인신고하고 재산 유진 넘기기로. 지성 외롭게 남겨질 수 없어. 재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의 법정 충격. 재산 정리 귀농 이유, 치매 연기 이유 명확. 재산 잃을 두려움 없었어. 진정한 가족 잃을 두려움뿐. 이것이 숨겨온 진실. 유진 지성과 평범 행복 가정 꾸리고 싶었어. 아들들 탐욕 발목 잡아 비극 막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선우 이야기 마쳤어요. 눈 더 이상 공허 안 해. 외로움 고통, 가족 사랑 담겨. 모두 감동. 준수하준 후에 부끄러움에 고개 못 들어. 선우 재산보다 소중한 것 알려주고 싶었어. 돈 명예 아닌 평범 가정 사랑 원했어. 진실 밝혀졌고 판결 정해졌지요. 법원 증언 자료 심리. 재산 분할 합의서, 혼인신고서, 지성 출생 증명서. 유진 주장 진실 증명. 재판장 판결 낭독. 피고 유진 원고 선우와 유효 부부 관계 확인. 재산 분할 과정 판단 능력 이상 없음. 이에 혼인 무효 소송 기각. 판결 순간 준수하준 얼굴 절망. 계획 물거품. 수백억 재산 사라졌어요. 선우 발걸음 가벼웠어. 잃은 게 아니라 소중한 것 되찾았어. 하지만 준수하준 분노에 따라 나섰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인데 재산 한 푼 안 주고 저 여자에게 다 넘기시다니. 뭘 잘못했습니까? 사기꾼에게 속아서. 마지막까지 잘못 인정 안 하고 유진 탓. 선우 씁쓸 미소.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나 아닌 재산이었지. 인생 바쳤는데 사랑 아닌 돈 원했구나. 차분하지만 실망 분노 담겨. 이제 그만. 부모 자식 관계 남지만 2년 여기까지. 다시 오지 마. 단호히 선언하고 떠났어요. 준수하준 망연자실. 탐욕 결과 깨달았지요. 재산 사랑 없는 현실 남았어. 패배 후 무게 깨달았어. 재산 좌절보다 버림받은 상실감 컸어.
돈 지키기 연기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탐욕 아버지 2번 외롭게. 자책. 하준 밤새 술 마시며 형, 우리 정말 쓰레기였어. 아버지한테 평생 죄인 아니야? 준수 한숨만. 처음 아버지 진심 들여다봤어. 싸운 게 무너진 뒤 가족 의미 찾기 시작. 망설임 끈 유진 지성 집 찾아갔어. 발걸음 무겁고 후에 초조. 문 두드리자 지성 나왔어. 경계. 무슨 일? 하준 고개 숙여. 지성아, 정말 미안해. 괴롭히고 상처 줘서. 준수이여, 우리가 어리석었어.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진심 사과할게. 진심 통했는지 유진 문 열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얘기하시죠. 조심스레 들어서 무릎 꿇고 용서 구. 유진 비난 재산 빼앗으려 한 행동 반성. 유진 눈물. 미워했지만 후회 일금. 용서해요. 하지만 아버지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상처 얼마나 컸는지. 유진 진심 믿고 선우 연락. 하지만 안 받음. 상처 깊어. 유진 직접 찾아가. 여보, 아들들 진심 후회해요. 당신 외로움, 가족 소중히 여김 이제야 알았대요. 돈 아닌 사랑 원한다고. 선우 침묵, 복잡, 감정. 외로움, 실망, 아들 사랑 흔들. 용서하고 싶지만 상처 컸어. 유진 손잡아. 여보, 지성도 아들들 보고 싶어 해요. 가족은 용서 화해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가족 의미 깨달을 수 있게. 따뜻한 말 눈빛에 마음 움직였어. 아들들 한때 사랑스러웠다는 사실 떠올려. 탐욕, 돈 때문 아닌 사랑 결핍 때문일 수 있음 짐작, 결심. 가족관계 회복 기회 주기로. 하지만 돈 아닌 사랑으로 시작. 유진 설득에 마음 열리기 시작. 아들들 진정 왔다는 사실에 복잡. 하지만 무턱대고 안 돼. 가족 의미 깨달았는지 확인. 연락해 만나 제안. 아들들 희망 품고 떨며 만남. 차분히 용서하겠다. 하지만 공짜 아냐. 재산에 눈멀어 어리석었는지 가족 사랑 중요 깨닫는 게 조건. 고개 숙여. 눈에 후회 존경. 잘못 인정 아버지 뜻 따르기로. 용서 이미 행동으로 보여줄 기회 주기로. 재산 유진 넘겼으니 줄 게 없어. 하지만 자립 기회 주고 싶어. 이제 물려줄 재산 없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 주겠다. 나와 새로운 사업 시작하자. 아들들 놀람. 용서 생각했지만 사업 제안 몰랐어. 계획 설명. 최첨단 기술 스마트 농업. 노력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경험, 지혜 전수해주겠다. 사업 성공하면 노력으로 이룬 첫 재산. 돈보다 소중 가치 깨닫길 바란다. 제안 단순 사업 아니야. 사랑 신뢰 쌓는 가족 교육 시작. 아들들 받아들임. 잃어버린 삶 의미 되찾을 기회. 모든 걸 걸고 사업 뛰어들기로. 시작 쉽지 않았어. 과거 돈으로 해결 달리 땀 흘려 밑바닥 배우기. 하지만 의지하고 조언 듣으며 나아감. 관계 돈 아닌 신뢰 존경 채워지기 시작. 선후 달라지는 모습 보며 미소. 가족 사랑 회복. 삶 가치 깨닫게 해주고 있었어. 새로운 사업 씨앗 가족 관계 단단 희망 싹. 사업 순조로워. 흙에서 작물층 나누어 영양 주고 사계절 수확 가능. LED 빛으로 지하에서도 키움. 준수아준 돈 해결 달리 몸 부딪혀 배움. 새벽부터 밤까지 손 흙 더러워지지만 얼굴 만족감. 하준 작물 보며 형, 우리가 직접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아. 예전 숫자만 봤는데 소중함 알겠어. 준수 끄덕. 기술 익히며 시행착오. 탓 안 하고 함께 해결. 경쟁심 사라지고 존중 신뢰 싹. 방법. 농촌 경제 살림. 군 시청 관심. 망해가는 공장 저렴 장기 임대. 창고에서 스마트 공법. 신선 초등 키움. 선후 인맥 통해 인터넷 홍보 판매. 건강 관심 소비자 주문 넘침. 언론 지방 살리는 젊은이들 제목 유명세. 사업 번창. 시청 도움 전국 가맹점 늘음. 아들들 노인 방법 결실. 선후 멀리서 지켜봄. 원했던 모습. 탐욕 껍데기 벗고 땀 노력 같이 깨달음. 자립 의미 배움. 지성도 관계 통해 행복. 처음 어색하지만 오빠들 노력. 가족 받아들임. 하준 학교 찾아 밥 먹고 준수 연극표 예매 함께. 지성 마음 열고 따름. 외동 아닌 든든 오빠 둔 막내. 유진 아이들 모습 보며 눈물. 바라던 온전 가족 이루어짐. 늦은 저녁 선우집 웃음꽃. 준수와 준 지성 모여 식사.
준수사업 이야기 조언 구하고 하준 에피소드. 지성 웃음 터뜨림. 선우 보며 따뜻 행복. 돈 잃고 진정한 가족 얻음. 남긴 건 재산 아닌 사랑 신뢰 유산. 핏줄 넘어 진정 가족. 돈 좌지우지 안 되고 이해 사랑 단단 재건. 지성 아버지 아저씨 부른 이유 주변 숨기기 약속. 지야 아빠 말고 아저씨 불러. 그래야 이상하게 안 봐. 알겠어요 아저씨. 오해 갈등 해소 후 평화 찾아옴. 거대 저택 홀로 안 앉음. 아침 유진 밥상 둘러앉아 준수아준 지성 이야기 나눔. 얼굴 외로움 사라지고 행복 미소. 준수아준 사업 전념. 땀 같이 배우고 신뢰 익힘. 삶 중요한 건 통장 아닌 관계. 주말 지성 학교 응원. 유진 어머니 부르며 화목. 선우 모든 버린 결정 후회 안함. 돈 잃었지만 값진 사랑 신뢰 가족 얻음. 햇살 오후 마당 나무 그늘 앉아 가족 사진 봄. 옆 유진 미소. 여보, 이제야 진정한 행복 알겠어요? 당신 용기 덕분. 그때 준수아준 지성 달려옴. 아버지, 이번 수학 인삼이에요. 드셔보세요. 스마트팜 공법 인삼 재배 성공. 손작물 단순 생산물 아니야. 탐욕 딛고 사랑 노력 결실. 선우 웃음. 삼통의 증명. 행복 끝없는 탐욕 아닌 사랑 사람들 평범 순간. 가족 이름 핏줄보다 깊은 사랑 신뢰 완성. 모든 오해 갈등 해소 후 선우집 평화. 거대 저택 홀로 안 앉음. 아침 유진 밥상 둘러앉아 이야기 나눔. 얼굴 외로움 사라지고 행복 미소. 준수아준 사업 전념. 주말 지성 응원. 유진 어머니 부르며 화목. 선우 결정 후회 안함. 돈 잃었지만 값진 사랑 신뢰 가족 얻음. 드라마 따뜻 웃음소리와 막 내림. 돈보다 가치 찾아 용기 여정. 가족 의미 깨달음 이야기 감동 여운. 아 여러분. 가족이란 건 때론 상처 주고받지만 진심으로 용서하며 더 강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세요. 건강하세요.